일일이 받아치지 말고 이렇게 하라. 싸우지 않고도 이긴다. 그대들은 누군가의 말을 받아치고 나서 후회한 적이 있는가?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오는 길이 무거웠거나 지지 않으려 한 말 한마디가 오히려 관계를 더 꼬이게 만든 적이 있는가? 나는 유배지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보았다. 말싸움에서 이긴 자가 결국 더 많은 것을 잃는 모습을. 사람들은 대개 말로써 상대를 몰아세워야 이겼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목격한 것은 달랐다. 받아칠수록 상대의 손 안에 들어가 결국 이긴 것이 아니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왜 받아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한지, 그리고 싸우지 않고도 상황을 내 손에 쥐는 법이 무엇인지를 전하려 한다. 그대들은 왜 말로 받아치게 되는가? 억울하기 때문이다. 틀린 말을 들었는데 가만히 있으면 지는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내가 그것을 인정한 것처럼 보일까 두렵기 때문이다. 그 마음이 틀린 것은 아니다. 나 역시 유배지로 끌려가던 날 억울함을 사귀지 못해 입술을 깨물었다. 말하고 싶었다. 반박하고 싶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보았다. 받아친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들은 말에서 이겼다. 그러나 그 이유가 달라졌다. 상대는 더 나를 세웠고 주변 사람들은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으며 그 사람은 점점 더 많은 싸움 속에 놓이게 되었다. 받아칠 때마다 관계는 한 뼘씩 좁아졌다. 그것이 내가 오랜 시간 동안 목격한 현실이었다. 왜 이 문제는 반복되는가? 사람은 한 번 받아치면 다음번에도 받아쳐야 한다는 압박을 느낀다. 한 번 반응했다는 것은 앞으로도 반응할 사람이라는 것을 상대에게 알린 셈이기 때문이다. 상대는 그것을 안다.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반응하는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말을 걸게 된다. 그것이 인지상정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관리들을 오래 관찰했다. 그 가운데 어떤 이는 죄인들의 말 한마디에도 일일이 반응하며 자신의 권위를 지키려 했다. 그러나 그럴수록 죄인들은 더 자주, 더 거리낌 없이 그에게 말을 걸었다. 반응이 곧 통로가 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어떤 이는 달랐다. 들어도 흔들리지 않았고 대꾸하지 않아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런 사람 앞에서는 쉽게 말을 꺼내는 자가 드물었다. 반응이 없는 곳에는 말이 쌓이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은 몸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받아치는 것은 힘처럼 보이지만 실은 상대에게 나의 감정이 얼마나 쉽게 움직이는지를 드러내는 일이다. 그대들이 받아칠 때 상대는 말의 내용보다 그대의 표정과 목소리의 떨림을 먼저 읽는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를 확인한다. 이 사람은 내 말에 흔들린다는 것을 말이다. 그 순간부터 관계의 균형은 조용히 기울기 시작한다. 말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다. 누가 먼저 흔들렸느냐가 문제다. 그것이 이 문제가 반복되는 진짜 이유다. 받아치는 것으로는 이 흐름을 멈출 수 없다. 더 세게 받아칠수록 더 깊이 그 흐름 안으로 빨려 들어갈 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려 한다. 사람은 왜 말을 거는가? 전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나는 유배지에서 오래 머물며 알게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의 내용보다 상대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말을 건다. 그들은 말이 끝난 뒤 상대의 얼굴을 살핀다. 눈썹이 올라가는지, 입술이 굳어지는지,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지를 본다. 반응이 돌아오는 순간 그것을 힘으로 삼는다. 그대들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말 한마디에 발끈했더니 상대가 오히려 더 여유로워지는 것을 말이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상대는 이미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이다. 반응은 상대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알린다. 하나는 나는 그대의 말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대가 나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확인한 순간 상대는 멈추지 않는다. 나는 유배지에서 한 인물을 오래 지켜보았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으나 누군가 그를 건드릴 때마다 반드시 받아쳤다. 지지 않으려는 마음이 강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를 건드리는 자는 늘었고
그는 늘 어딘가와 다투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어느 날 그가 내게 물었다.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냐고. 나는 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그가 반응한다는 것을 주변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받아치는 사람은 건드리기 쉬운 사람이다. 건드리면 움직이기 때문이다. 돌은 밟아도 움직이지 않으나 물은 건드리면 반드시 흔들린다. 사람들은 물을 더 자주 건드린다. 받아칠수록 더 얽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반응을 돌려줄 때마다 그대는 상대에게 다시 올 이유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말로 이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자리를 떠나고 나면 다음번 싸움은 이미 예약되어 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은 그대의 말이 아니다. 그대의 흔들림이다. 그것을 주지 않는 것. 그것이 싸우지 않고도 우위에 서는 첫 번째 열쇠다. 말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을 묻는 사람이 많다. 더 논리적으로, 더 빠르게, 더 날카롭게. 그러나 나는 그 질문 자체가 이미 불리한 자리에서 시작된 것임을 오래전에 깨달았다. 말로 말을 이기려 하면 그 싸움은 상대가 정한 땅 위에서 벌어진다. 땅을 내어준 자가 이기기는 어렵다. 나는 유배지에서 한 가지를 반복해서 보았다. 다툼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말을 가장 잘한 사람이 아니었다. 대화의 방향을 조용히 자기 쪽으로 옮긴 사람이었다. 흐름을 옮긴다는 것은 무엇인가? 상대가 비난을 던졌을 때 그 비난에 답하지 않고 전혀 다른 지점을 짚는 것이다. 상대가 기대한 반응 대신 상대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말을 돌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겠다. 누군가 그대에게 그대는 늘 그런 식이다 라고 말할 때 받아치면 어떻게 되는가? 그대는 늘 그런 식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상대가 놓은 땅 위에서 싸워야 한다. 그러나 흐름을 옮기는 사람은 다르게 말한다. 그래서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한마디로 대화의 중심이 바뀐다. 비난에서 의도로, 공격에서 목적으로. 상대는 갑자기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 답해야 하는 자리에 놓인다. 이것이 흐름을 옮기는 힘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관리들과 대화할 일이 종종 있었다. 그들 중에는 나를 시험하려는 자도 있었고 말꼬리를 잡으려는 자도 있었다. 나는 그때마다 그들의 말에 답하지 않았다. 대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했다. 처음에는 그들이 당황했다. 기대한 반응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나와의 대화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흐름을 옮기는 사람은 싸우지 않는다. 그러나 지지도 않는다. 상대의 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향하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이것은 기술이 아니다. 태도다. 내가 이 대화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상대보다 먼저 알고 있는 사람만이 흐름을 옮길 수 있다. 말이 많은 사람이 대화를 이끄는 것이 아니다. 방향을 쥔 사람이 대화를 이끄는 것이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내가 평생을 살며 더 깊이 주목한 사람은 말을 멈출 줄 아는 사람이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멈추는 것은 아무나 하지 못한다. 멈추려면 자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긴 침묵을 자주 경험했다. 처음에는 그 침묵이 두려웠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패배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알게 되었다. 침묵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침묵은 그 자체로 말을 한다. 누군가 그대에게 날선 말을 던졌을 때 그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상대는 기다린다. 반응이 오지 않으면 상대는 불안해진다. 자신의 말이 제대로 닿았는지 혹은 너무 지나쳤는지를 스스로 되묻기 시작한다. 말을 던진 사람이 되려 그 말의 무게를 홀로 짊어지게 된다. 그것이 침묵의 힘이다. 받아치면 상대의 말은 힘을 얻는다. 그러나 멈추면 상대의 말은 허공에 머문다. 아무것도 부딪히지 않은 말은 결국 던진 사람에게로 돌아간다. 나는 유배지에서 한 선비를 보았다. 그는 억울한 일을 당했고 주변 사람들은 그가 반드시 항변할 것이라 여겼다. 그러나 그는 말하지 않았다. 그저 듣고 고개를 한번 끄덕인 뒤 자리를 지켰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오래 그 침묵을 기억했다. 항변보다 더 깊이, 더 오래. 말은 사라진다. 그러나 어떤 침묵은 사람의 마음에 오래 남는다. 멈추는 것은 포기가 아니다. 멈추는 것은 선택이다. 이 말에 내가 반응할 필요가 있는가? 이 상황이 나의 말을 요구하는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다. 그 물음에 아니다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흔히 말이 많은 사람을 강한 사람이라 여긴다. 그러나 내가 본 가장 강한 사람들은 말수가 적었다. 꼭 필요한 순간에만 입을 열었고 그 말은 언제나 무게가 있었다. 말이 적으면 말의 값이 오른다. 말이 많으면 말의 값이 내려간다. 이것은 장터의 이치와 다르지 않다. 멈출 줄 아는 사람은 상대에게 한 가지를 느끼게 한다. 이 사람은 나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느낌은 곧 태도가 된다. 상대는 다음번에 그대에게 함부로 말을 던지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 그것이 멈춤이 만들어내는 관계의 변화다. 받아치지 않아도 된다. 흐름을 억지로 바꾸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 그저 멈추는 것만으로도 그대는 이미 상대보다 높은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다.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만이 침묵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스스로를 다스리는 사람 앞에서 사람들은 오래 머물지 못하고 물러선다. 말을 아끼는 사람, 반응을 거두는 사람, 멈출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내가 유배지에서 오래 살며 가장 단단하다고 느낀 사람의 모습이었다. 지금까지 세 가지를 살펴보았다. 상대는 반응을 원한다는 것, 흐름을 옮기는 사람이 주도권을 쥔다는 것, 그리고 멈출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단단하다는 것. 이 세 가지를 따로 떼어보면 각기 다른 이야기처럼 보인다. 그러나 나란히 놓고 보면 하나의 결이 보인다. 세 가지 모두 상대가 아니라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받아치지 않는 것은 상대의 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 말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흐름을 옮기는 것은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서 있을 자리를 내가 고르겠다는 것이다. 멈추는 것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다. 내가 이 순간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 세 가지는 모두 같은 물음으로 이어진다. 나는 지금 나를 잃지 않고 있는가? 사람들은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더 강한 말을 찾는다. 더 날카로운 논리를 찾는다. 그러나 진짜 싸움은 말의 대결이 아니라 태도와 태도의 싸움이다. 말은 가볍다. 한 번 내뱉으면 순식간에 흩어진다. 그러나 태도는 다르다. 그것은 그 사람이 쌓아온 무게이기 때문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수많은 다툼을 지켜보았다. 말로 이긴 사람의 순간은 이긴 듯하나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러나 태도로 이긴 사람은 관계를 내 흐름대로 주도하게 된다. 어느 쪽이 더 오래 살아남았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나는 이것을 유배지에서 몸으로 배웠다. 억울함을 받아치려 했을 때는 언제나 더 깊은 수렁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받아치지 않고 중심을 잡았을 때 상황은 조용히 내 쪽으로 기울었다. 말이 없어도 존재는 말한다. 태도가 고요해도 중심은 드러난다. 그것을 느낀 상대는 더 이상 그대를 건드리려 하지 않는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다. 상대가 스스로 멈추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말이 아니라 그대 안의 단단함에서 비롯된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 앞에서 상대는 스스로 물러선다. 억지로 물리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무게에 눌려 스스로 뒤로 가는 것이다. 말을 줄인 사람, 자리를 고른 사람, 멈출 줄 아는 사람. 그 세 가지가 한 사람 안에 모였을 때 그는 이미 싸움 밖에 서 있는 것이다. 싸움 밖에 선 사람은 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대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여기서 방법을 나열하려는 것이 아니다. 방법은 상황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다. 내가 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다. 그 순간 그대가 무엇을 기준으로 움직이는가 하는 것이다. 누군가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순간이 있다. 억울하고 분하고 당장 입을 열고 싶은 순간. 나도 그런 순간을 수없이 겪었다. 그 순간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금 내가 말하려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저 사람에게 지지 않으려는 것인가? 이 두 가지는 다르다. 나를 위한 말은 내가 진정으로 전해야 할 것이 있을 때 나온다. 그러나 지지 않으려는 말은 상대의 반응에 끌려 나온다. 끌려 나온 말은 대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그대들이여, 말을 하기 전에 한 번만 물어보라. 지금 이 말은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상대가 나를 움직였기 때문에 하는 것인가? 그 물음 하나가 많은 것을 바꾼다. 흐름을 옮겨야 할 때가 있다. 상대가 대화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끌고 갈 때, 그대가 계속 그 안에서 답하고 있다면 그 대화는 처음부터 기울어진 땅 위에 있는 것이다. 그럴 때는 답하지 말고 물어야 한다. 상대의 말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중심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다. 그것이 가능한 사람은 대화 안에서 끌려다니지 않는다. 멈추어야 할 때도 있다. 모든 말에 답할 필요는 없다. 모든 상황에 반응할 필요도 없다. 나는 유배지에서 때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답임을 배웠다. 말을 아낀다는 것은 물러서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 상황의 주인임을 조용히 드러내는 것이다. 그대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순간은 화가 났을 때가 아니다. 화가 났는데 참고 있다고 느낄 때다. 그 순간 사람은 대개 더 크게 터뜨리거나 더 깊이 상처를 받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한다. 그 두 가지 모두 상대에게 그대의 내면을 내어주는 일이다. 화가 날 때 필요한 것은 참는 것이 아니다. 그 감정을 알아채는 것이다.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라고 스스로 확인하는 순간 그 감정은 조금 느려진다. 느려진 감정은 그대를 함부로 끌고 가지 못한다. 나는 유배지의 긴 세월 동안 이것을 익혔다. 감정을 없애려 하지 않았다. 다만 감정이 나보다 먼저 움직이지 않도록 했다. 그것이 전부였다. 반응하지 않는 것, 흐름을 고르는 것, 멈추는 것. 이 세 가지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날마다 작은 순간들 속에서 익히는 것이다. 오늘 누군가의 말에 받아치고 싶었으나 참은 순간이 있었는가? 그 순간이 그대가 스스로를 키운 순간이다. 오늘 대화의 방향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조용히 돌린 적이 있었는가? 그 순간이 그대가 관계를 다룰 줄 알게 된 순간이다. 오늘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을 스스로 선택한 적이 있었는가? 그 순간이 그대가 자신을 다스린 순간이다. 크고 대단한 싸움에서 이기는 것보다 이런 작은 순간들을 쌓아가는 것이 사람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 그대들이여, 오늘 하루를 돌아보라. 그 안에 이미 작은 싸움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 싸움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가 그대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준다. 나는 평생을 살며 많은 사람을 보았다. 말 잘하는 사람도 보았고, 싸움에서 한 번도 진 적 없다고 자부하는 사람도 보았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뒤 그들을 다시 보면 대개 두 가지 중 하나였다. 말은 많았으나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은 사람, 혹은 싸움에서는 이겼으나 스스로가 지쳐버린 사람.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는 오래 생각했다. 유배지에서의 세월은 길었다. 그 긴 시간 동안 나는 말을 아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어서 그랬다. 말해봐야 들어줄 사람도 바뀔 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알게 되었다. 말을 아끼는 것이 패배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그것이 나를 지키는 일이었다는 것을. 말이 많은 사람은 자신을 많이 드러낸다. 드러난 것은 공격받기 쉽다. 그러나 말을 아끼는 사람은 상대가 읽을 수 없는 사람이 된다. 읽히지 않는 사람은 흔들기 어렵다. 나는 묻고 싶다. 그대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자리에서 이기는 것인가? 아니면 그 관계에서 오래 살아남는 것인가? 둘이 같을 때도 있다. 그러나 대개는 다르다. 그 자리에서 이기려 하면 관계가 상하고, 관계를 지키려 하면 그 자리를 내어줘야 할 때가 있다. 현명한 사람은 그 둘을 구분할 줄 안다. 이 자리는 이겨야 할 자리인가? 아니면 넘어가야 할 자리인가? 그것을 아는 사람이 상황을 다루는 사람이다. 상황을 다루는 사람은 말로 싸우지 않는다. 상황을 읽고 자신이 설 자리를 고르고 필요할 때만 움직인다. 그리고 움직일 때는 가볍지 않다. 나는 유배지에서 그런 사람을 한 명 보았다.
그는 억울한 처지에 있었으나 누구에게도 하소연하지 않았다. 누가 그를 건드려도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말을 꺼낼 때면 주변이 조용해졌다. 그 사람이 특별한 말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가 평소에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말이 무게를 가지게 된 것이다. 말의 무게는 말 자체에서 오지 않는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의 평소 태도에서 온다. 이기는 사람은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니다. 많이 아는 사람도 아니다. 상황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다. 상황을 다룬다는 것은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뜻이 아니다. 어디서 반응하고 어디서 물러서며 어디서 입을 열고 어디서 닫을지를 스스로 결정한다는 뜻이다. 그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끌려다니지 않는다. 끌려다니지 않는 사람은 지지 않는다. 그대들이여, 오늘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았다면 그 말이 그대를 움직였는지 돌아보라. 그대가 움직였다면 그것은 그대가 약해서가 아니다. 아직 스스로를 다스리는 연습이 더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 연습은 크고 대단한 곳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오늘 하루 작은 말 한마디를 참은 것에서, 한 번의 다툼에서 조용히 물러선 것에서 시작된다. 말을 많이 한 사람이 이긴 것이 아니다. 상황을 다룬 사람이 이긴 것이다. 그리고 상황을 다루는 사람은 오늘도 조용히 자신을 다듬고 있다. 그것이 내가 긴 세월을 살며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다.